안녕하세요. 본 주차에는요, 내장함수와 람다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내장함수라고 합니다. 내장함수는요, 총 71개가 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표는 71개의 내장함수를 알파벳 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1개의 내장 함수 중에는요, 이전 수업에서 다루었던 프린트 등의 내장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요, 모든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겁니다. 활용 빈도가 높은 함수 중심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장 함수는요, 사용 목적에 따라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한 내장 함수가 무엇이며 이러한 내장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표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장 함수가 본 수업에서 다루는 함수들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장 함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int 함수, float 함수, string 함수, 불리언 함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함수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int, float, string, 불리언 함수는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 타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배우면서 이러한 기본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 기본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int, float, string, boolean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에는요,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이 있습니다. 숫자형은요, 숫자를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숫자형에는요, int, float이 있습니다. int는요, 정수, 소수점 이하의 정보가 없는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형 자료형입니다. float은요, 실수, 즉 소수점 이하의 정보가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 자료형입니다. 다음으로요, 문자형은요, 문자를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리형은요, 참 또는 거짓을 표현하는 자료형으로 불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으로요, int, float, string, boolean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int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 int 함수 뒤에 소수점 정보가 있는 숫자, 즉 float을 넣으면요, 반환값으로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요, 점, 그 다음에 2, 3이라는 소점 이하에 있는 정보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int 함수 안에요, 1, 2, 3이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1, 2, 3이라는 숫자 양 끝에 보면요, 쌍따옴표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 들어간 입력값이 문자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문자열을 넣었을 때 결과값으로요, 1, 2, 3, 즉 123 숫자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int 함수에 true라는 참을 나타내는 값을 넣었습니다. 파이썬에서요, true라는 참을 나타내는 값은요, 언제나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nt 함수에 1, 2, 3이라는 int를 넣었습니다. int를 넣으면 뒤에 보면 int는요, 뒤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int 그대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인 float 타입은요, 소수점 이하 정보가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롯 함수는요, 문자열 형태의 숫자나 소수점이 없는 숫자 등을 플롯 형태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밑에 플롯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에서 보면요, 플롯 함수 안에 1, 2, 3이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1, 2, 3 양쪽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은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반환된 것은요, 123 뒤에 점이 있고요, 뒤에 소수점 자리에 0이 있습니다. 즉 실수로 반환된 겁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반환된 거예요. 다음 예시에서요, 플롯 함수 안에 10을 넣었습니다. 소수점이 없는 정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반환값으로 소수점이 있는 정보, 실수 10.0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 예시로 플롯 안에 true를 넣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파이썬에서 true는요, 언제나 1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환값으로요, 1, 그 다음에 플롯이 돼야 되니까요, 점이 붙고 뒤에 0이 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플롯 안에 플롯을 넣었습니다. 1.123, 즉 소수점 정보가 있는 실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간 입력값이 플롯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도 그대로 1.123 그대로 반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str, 즉 스트링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타입은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tr 또는 스트링 함수는요, float, int, boolean 타입을 스트링 형태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보면요, 스트링의 입력값으로 100이라는 int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값은요, int를 스트링 형태로 바꿔줬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의 앞에 보면 따옴표가 들어갔습니다. 즉 문자열로 변환돼서 나온 겁니다. 다음 예시에서 보면요, 스트링 함수 안에 1.0 플러스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반환값에 보면 1.0 그대로, 그 다음에 양쪽에 따옴표가 붙어서 문자열로 반환이 된 것입니다. 다음 예시는 true예요. true여면 true의 문자열 값은 true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양쪽에 따옴표가 붙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시에서 보면요, 스트링 함수 안에 안녕하세요 라고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문자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도 문자열 그대로 반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형에서요, 불 타입은요, 참 또는 거짓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 함수는요, float, int, string 타입을 불 형태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밑에서 보면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float, int, string을 넣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는 true가 반환되는지, 어떠한 경우에는 false가 반환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true가 반환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리언 함수에서요, 숫자 1을 넣으면 true가 반환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이썬에서 true는 언제나 1을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요, 불 안에 123.123을 넣으니까 true가 반환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앞에서 true는요, 1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123.123은 1이 아니니까 false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이썬에서는요, 0이 아니면요, 전부 다 true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불 안에 플롯인 123.123을 집어 넣으면요, true가 반환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불리언 안에 false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중요한데요, true가 반환됩니다. 왜 true가 반환되는가 하면요, 문자열 집어였을 때 문자열에 어떠한 글자가 있으면요, true가 반영되고요. 문자열 안에 글자가 없는, 즉 쌍따옴표만 있거나 아니면 따옴표만 있는 그런 거에서만 false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문자열 안에 false라는 글자, 즉 글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rue라고 반환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 안에 0이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자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true라고 반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false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이썬에서는 0이 아니면 전부 다 true라고요. 그래서 불리언 안에 0을 넣으면요, false가 나옵니다. 다음으로요, 불 안에 0.0을 넣어도 false가 나옵니다. 0.0은 0이에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false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요, 불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어있으면요, false가 반환된다고. 그래서 false가 나온 거예요. 다음에도 쌍따옴표, 비어있는 문자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false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진수 변환을 도와주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장 함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hex, oct, bin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요, 10진수를 특정 진수로 변환해주는 함수들입니다. 먼저 hex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hex는요, hex라는 함수의 이름은요, 헥사데시멀의 줄임말이에요. 헥사데시멀은요, 한국말로 16진수입니다. 그래서 이 hex 함수는요, 정수를 입력받아 16진수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아래 보면 예시가 있는데요. hex 함수 안에 0을 넣으면요, 0의 16진수는 0이에요. 그래서 0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앞에서 보면 OX라는 게 들어갔어요. OX가 아니고 0X가 들어갔습니다. 이 0X가 뭐를 나타내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어떠한 숫자들은 16진수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이 X가 헥사에서 X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거는 16진수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헥스 함수에 0을 넣으면요, 0이 나오고요, 헥스 함수에 1을 넣으면 1의 16진수로 바꾸면 그대로 1입니다. 그래서 앞에 16진수를 나타내는 OX에 뒤에 1이 붙은 겁니다. 다음으로요, 헥스 함수에 10을 넣으면요, 이거의 16진수는 A예요. 그래서 0x 다음에 A가 뜬 겁니다. 마지막 예시에서 보면요, 헥스 함수에 1, 2, 3, 123을 넣었어요. 이걸요, 16진수로 변환시키면요, 7b입니다. 그래서 16진수라는 걸 나타내는 0x라는 그 다음에 7b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oct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진수가 영어로요, octal numeral이에요. 그래서 이 oct 함수는요, 정수를 집어넣으면요, 8진수로 변환해서 여러분한테 표시해 줍니다.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에서 oct 함수 안에 0을 넣으면요, 0은요, 8진수로 나타내도 0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8진수야 라고 나타내는 0, 5라는 거 다음에 실제 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0, 5에서 이 5는요, 옥터 뉴머러의 5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옥트 함수에 0을 넣으면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트 함수에 1을 넣으면요, 1이 나오는 겁니다.
8진수를 나타내는 0, 5에다가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트 함수에 정수 10을 넣으면요. 10은 8진수로 12가 됩니다. 그래서 0, 5에 12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옥트 함수에 123을 넣으면요. 123은요. 8진수로 173입니다. 그래서 8진수로 나타내는 0에 5가 붙고 뒤에 173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빈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가 영어로요.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이 빈 함수는요. 바이너리라는 글자를 줄여서 빈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이 빈 함수는요. 정수를 입력받아 이진수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요. 빈 함수 안에 0을 넣었어요. 0은요. 이진수로 그대로 0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나타내는 0, b 다음에 숫자 0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b는요. 바이너리의 b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들이 이진수 숫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빈에 0을 넣으면요. 이진수를 나타내는 0b에 0은 이진수로 0이니까 0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음으로요. 빈 함수 안에 1을 넣으면요. 1은요. 이진수로 그대로 1이에요. 그래서 이진수를 나타내는 0b에 뒤에 숫자 1이 나온 겁니다. 다음으로요. 빈 함수에 10을 넣으면요. 10은 이진수로 1010, 10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나타내는 0b에 뒤에 10을 이진수로 변환한 1010, 1010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빈에 123을 넣으면요. 123을요. 실제 여러분이 이진수로 바꿔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이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나타내는 0b에 그 다음에 123을 변한 이진수로 변해서 나오는 값 1, 1, 1, 1, 0, 1, 1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표는요. 앞에 저희가 배웠던 헥스 함수, 옥트 함수, 빈 함수의 각각의 함수에 똑같은 정수를 넣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헥스나 옥트나 빈 함수 모두 다 0을 넣으면요. 언제 0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 0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보면요. 0x, 05, 그 다음에 0b 즉 앞에 거는요 16진수고요 두 번째 거는요 8진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2진수입니다. 그리고 1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0, 1을 보다 숫자가 더 커지면요 실제 나오는 값들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진수냐 보여주는 것도 16진수는 5x, 그 다음에 8진수는 05,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빈 함수는요 0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나 1 같은 정수를 넣었을 때는요 언제나 앞에 뭐가 붙었는지를 잘 보고 이게 무슨 진수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컬렉션 타입 자료형을 생성하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에는요 5개가 있습니다. list, set, tuple, dict, range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기본 자료형 타입인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배울
list, set이라는 함수들은요, 기본 자료형에서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 외에 컬렉션 타입이랑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 타입 자료형이 대체 무엇인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list, set, tuple, dict, set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타입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 자료형, 그 다음에 비순차 자료형이 있습니다. 순차 자료형은요, 문자열, 수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형으로 순서 개념이 있습니다. 즉, 뭐가 먼저고 뭐가 뒤에다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순차 자료형은요, 배열 형식의 구조로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순차 자료형의 대표적인 예가 리스트, 튜플,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순차 자료형은요, 순차 자료형에 비해서 순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즉, 뭐가 먼저다, 뭐가 뒤에 온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딕셔너리,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차 자료형과 비순차 자료형은요, 모두 다 반복 가능한 객체, 즉 interruptible 객체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interruptible 객체는요, 객체에 속한 요소를 하나씩 차례로 반환하는 객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interruptible 타입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list, tuple, string, set, dict 모든 게 다 이 반복 가능한 객체, interruptible 객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입력값으로 interruptible를 집어넣으면요, interruptible 객체에 있는 멤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로 반환해 줍니다.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먼저 리스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리스트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함수 안에 1, 2, 3을 포함하고 있는 tuple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tuple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interruptible 객체예요. 그래서 이 interruptible 객체인 tuple을 리스트로 변환한 후 반환했습니다. 다음 예시는요, 이 리스트에 1, 2, 3, 2, 1을 가지고 있는 tuple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tuple도 interruptible이기 때문에 이 interruptible 객체를 리스트로 변환해서 1, 2, 3, 2, 1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반환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요, set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set 함수는요, 함수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요, 비어있는 집합을 생성한 후 반환합니다. 그리고 set 함수 안에요, interruptible 객체를 넣어주면요, 이 interruptible 객체를요, set으로 변환한 후 반환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요, set 함수 안에 아무것도 입력값을 넣지 않고 실행을 시키면요, set이 그대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set 함수 안에 1, 2, 3을 가지고 있는 tuple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tuple은 interruptible 객체이기 때문에 set으로 반환해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t이기 때문에 앞에 대괄호가 들어갔고요, 뒤에도 대괄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set 안에 1, 2, 3, 2, 1을 가지고 있는 tuple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tuple, interruptible 객체를요, set으로
변환시킨 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은요, 중복되는 숫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2, 1에서 중복이 되는 2, 1을 지운 다음에 셋으로 변환해서 반환시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투플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플 함수는요, 입력값이 없을 때는요, 비어있는 투플을 생성한 후 반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플 함수에 어떠한 인터럽터블 객체가 들어가게 되면요, 해당 인터럽터블을 투플 형태로 변경해서 반환합니다. 첫 번째 예시가요, 투플 함수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입력값 없이 실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투플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플 안에 ABC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 문자열은요, ABC 인터럽터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된 게 ABC를 쪼개 가지고요, A, B, C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투플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요, 투플 안에 1, 2, 3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1, 2, 3을 가지고 있는 투플로 나왔습니다. 리스트는 중괄호가 들어가죠. 그리고 투플은 소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투플 안에 투플을 넣었어요. 1, 2, 3 투플을 였기 때문에 투플은 투플로 변화하면 투플이 됩니다. 그래서 투플 1, 2, 3이 나온 겁니다. 방금까지 리스트, 셋, 투플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함수들의 입력값으로 똑같은 것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표에 보면요, 똑같은 입력값일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함수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리스트는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쉽죠? 셋은 입력값이 없을 때 비어있는 셋을 반환하고요, 투플은 입력값이 없을 때 비어있는 투플을 반환을 합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ABC라는 문자열을 넣었을 때요, 리스트는 A, B, C 각각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에 있는 글자들을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이 됩니다. 다음으로 셋에 ABC 문자열을 넣으면요, 이것도 앞에랑 유사하게요, ABC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셋이 반환이 되고요, 투플도 유사하게 A, B, C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투플이 반환이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에요, 1, 2, 3 투플 였을 때도 1, 2, 3을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되고, 셋, 투플도 유사하게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셋과 투플이 반환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뭔가가 중복되는 숫자, 중복되는 문자열이 들어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먼저 리스트에서 1, 2, 3, 2, 1, 2, 1이 중복되는데 1, 2, 3, 2, 1을 가지고 있는 투플을 넣었을 때는 그대로 1, 2, 3, 2, 1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됩니다. 그렇지만 이 셋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셋의 때는요, 셋은 중복을 고려하지 중복되는 숫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는 중복되는 문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 안에 1, 2, 3, 2, 1을 집어넣으면요, 2, 1이 이전에 있는 것들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1, 2, 3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딕트 함수에 대해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딕트 함수는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생성한 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에서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을 때는요,
여기 비어있는 딕셔너리 자료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딕트 안에 어떠한 값들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는요, 키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밸류가 나와야 되는지, 키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밸류가 나와야 되는지, 키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밸류가 나와야 되는지를 집어넣어주면요, 각각의 키와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딕셔너리가 나옵니다. 또 다음 예시는요, 키와 밸류를 투플로 만든 다음에 그 투플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딕셔너리 안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첫 번째 거 보면요, 투플 안에 이 2라는 게 있죠? 이게 키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가 밸류 값입니다. 그리고 이런 키, 밸류, 쌍들요, 투플을 뒤에도 계속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면요, 결과는요, 이 안에 있는 키와 뒤에 있는 밸류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이러한 딕셔너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range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ange 함수는요, 3개의 정수 값을요, 입력값으로 받는 함수입니다. 3개의 정수를 입력값으로 받은 다음에요, 첫 번째 거는요, start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건 stop,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step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수값 start부터요, 두 번째 받는 stop에 1 뺀 숫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1, 10, 2가 들어왔을 때요, 1부터요, 10에서 1 뺀 값, 9까지 이만큼 숫자를 더해가며 연속된 숫자를 생성한 후요, 생성된 숫자를 interruptible 객체로 만들어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start랑 step이라는 정수값은요, 정수 입력값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넣어줬을 때, 해당 입력값을 넣어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밑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에 10만 넣었습니다. 그거는요, 여기서 보면 스타트나 스텝이 생략이 가능한데 10을 넣어줬다는 거는요, 10이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략이 됐을 때 스타트는 언제나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0에서 1 뺀 9까지 에서 스텝 값은요, 생략될 때는 1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1이라는 스텝 값만큼 숫자를 더해가면서 연속된 숫자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interruptible, 반환된 interruptible 객체 안에는요, 결과값으로 0, 1, 2, 3, 4, 그 다음에 6, 7, 8, 그 다음에 9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interruptible 객체는요, 저희가 안에 어떤 숫자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안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는요, 리스트 함수 안에 interruptible 객체를 넣어 가지고요, 리스트로 변환시켜주면 이러한 interruptible 객체 안에 이러한 게 있구나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음 예시에는요, range 함수 앞에 리스트 함수, range 결과값을 리스트 함수 안에 넣어서 실제 리스트로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4, 7이라는 입력값이 있어요. 그럼 4는요, 여기서는요, 스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은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4부터 스탑에서 스탑인 7에서 1 뺀 것, 즉 6까지의 범위가 생기고, 여기서 스텝은 생략이 됐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5,
6을 가진 이터러프터블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이터러프터블 객체가 리스트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리스트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리스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4, 5, 6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똑같은 예시인데요. 입력 값만 달라요. range 함수 안에 5랑 그 다음 10이 들어갔습니다. 5가 스타트예요. 그래서 5부터 그 다음에 10, 스탑이 10이니까 10 빼기 1, 즉 9까지의 범위에서 스텝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5부터 5에서 1 더해서 6, 7, 8, 9까지를 가지고 있는 이터러프터블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 이터러프터블 객체가 리스트 함수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결과값은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 6, 7, 8, 9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요. 생략 없이 스타트, 스탑, 스텝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스타트가 1이고요. 스탑이 10입니다. 그래서 10 빼기 1은요. 9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범위에서 스텝이 2예요. 즉 2만큼 계속 더해가라는 거죠. 1, 2 더하면 3, 3에서 2 더하면 5, 그 다음에 5에서 2 더하면 7, 7에서 2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터러프터블 객체가 반환되고 이거를 리스트 함수에 넣었기 때문에 결과를 이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3, 5, 7, 9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레인지에 스타트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스탑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에서 이전에 1을 뺐잖아요. 가면 마이너스 10에서 1을 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음수니까 1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마이너스 9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서 마이너스 9까지 생성되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이터러프터블이 객체가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반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터러프터블 객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내장 함수,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로는 map 함수랑 len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map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map 함수에는요, 두 개의 입력값이 있어요. 앞에 f는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터러프터블 객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p 함수는 함수와 이터러프터블 객체를 입력받은 후에요. 이터러프터블에 속해 있는 각 요소의 요소값을 입력값으로 f 함수에 집어넣어 준 다음에요. f에서 나오는 결과를 묶어서 반환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밑에 예시를 보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먼저 totimes라는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totimes 함수에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요. 그 입력값에 곱하기 2를 해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요. 1 곱하기 2는 2니까 2를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요. 3 곱하기 2는 6이니까 6을 반환해 줍니다. 이 totimes라는 함수를요. map에 있는 f 입력값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터러프터블 객체로 1, 2, 3, 4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요, 이 map은요, 먼저 이 totimes 이 함수예요. 먼저 첫 번째 1을요, 입력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는 2죠. 그래서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요. 2 곱하기 2는 4. 3이 이 함수에 들어가면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4가 여기 들어가면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2, 4, 6, 8을 가지고 있는 이터럽티블 객체가 나오고요. 이 이터럽티블 객체는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2, 4, 6, 8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len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len 함수는 여러분이 이전에 벌써 배웠을 것 같아요. 이 len 함수도 내장 함수입니다. len은요, 입력받은 자료형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len에 a, b, c라는 문자열을 넣었을 때 a, b, c 세 개가 있죠. 그래서 3이라는 길이를 3이라고 반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en 함수 안에 1, 2, 3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넣으면요, 각 요소가 1개, 2개, 3개 있죠. 그래서 3이라고 반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n 함수 안에 1, 2, 3을 가지고 있는 셋을 집어넣었을 때 보면 안에 요소가 1, 2, 3, 3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3이라고 길이를 반환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다른 예시 좀 설명해 드리면요, len 함수 안에 만약에 1, 2, 3, 4, 5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셋을 집어넣으면 결과는요, 1, 2, 3, 4, 5 요소가 5개죠. 그래서 5라고 반환되는 거예요.